분당의 추억. 북한의 즉각적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주파 일부는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자주파가 코리아 연방공화국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자 평등파는 북한 추종 논란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기호 3번 권영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총 유효 득표의 52.7%를 얻어 5.4%포인트 차로 심상정 후보를 누르고 민노당 대선 후보로 선출돼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와 시대의 사선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당대회는 우리 민주노동당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 속에 믿음직한 진보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대통령 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내 쟁점 사항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이후 혁신의 과제로서 재창당과 관련된 건, 대통령 선거 패배의 원인과 의미, 제17대 대선 결과는 분명한 참패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2004년 원내 진출 이후 당의 지지율이 20%에서 15%, 15%에서 10%, 그리고 한 자릿수로 낮아져 갔던 1년의 과정, 4년의 과정에 그 마지막 정점에 있었던 것이 대선 패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국민 대중들의 경고에 저희 당이 안하기 대처한 결과라고 겸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패배주의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이번 대선이 참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물론 실망스러운 결과인 건 맞지만, 물론 이제 선거를 중시로 본다면 더더군다나 그거 맞지만, 하지만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이건희 구속을 말했고 FTA 반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병 반대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선명한 좌파적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주장을 하면서 70만 표를 얻었다는 것은 저는 투쟁이라는 가치를 본다면 결코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참패라고까지 말할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러운 결론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주노총당, 친북정당, 운동권 정당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저는 그렇다면 지금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와에서 사회화에 맞선 거대한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태안 주민들이 거대하게 서울로 상경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데모하지 않겠다, 우리는 운동하지 않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민주노총 당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겠다고 하는 의미도 바로 민주노총에만 의지하고 그 민주노총의 길에서 다른 노동정치 전략을 갖지 못하는 이런 당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거기도 평가하고 이제 제대로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노동정치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5번안을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 안건지에는 두 당원 제명의 문제는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두 당원의 제명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작년 12월 29일 중앙위원회를 하면서 종북주의 청산을 얘기했던 분들이 먼저 꺼냈던 것이고, 비대위 집행위원장도 이 안건을 설명하면서 편향적 신북행위, 그것을 척결하는 차원이다라고 틀림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 당원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대법원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같이 활동을 해왔던 동지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규 위반,
정보 유출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쇄신안을 다루고 있는 겁니까? 민주노동당은 당규 위반하면 엄벌하고 정보 유출하면 엄벌한다. 이거를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의원대를 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뼈를 깎는 쇄신으로 내놓아야 할 것은 바로 그동안 많이 지적됐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바로 편향적인 친북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쇄신하고 뼈아프지만 이런 것들 바로잡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대의원대회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동의안의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셨겠지만은 이 안은 상생의 길이다. 비대위도 살고 그리고 두동지도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대위 안은 대의원들이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비대위가 피를 묻히겠으니 대의원들이 그걸 지지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이 안은 적어도 그 부담이 더 덜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방향은 명백하게 제명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동지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에 대한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묵인 방조를 적어도 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당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영 두 사람 제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를 하는 사람은 꼭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박수 받고 하는 게 좀 당대가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나와서 발언하실 때 국가보안법 철폐를 당론으로 해야 된다. 당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나와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비대위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숨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려면 비대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이 당이 아무 위기가 없다면 지금 나왔던 얘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간부도 그대로 올라와서 활동하면 됩니다. 대선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내려갔으며 당에 혼란이 왔었던 일들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 이 대의원들을 열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건을 유치하는데 한나라에 유출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정파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시끄러웠겠습니까? 이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최경 한 사람의 잘못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는 있지만 국가보안법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당의 당 간부로서 자기가 봉급을 당에서 받고 있으면서 다른 역할을 한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노력 안 한 사람들을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국가보안법 문제만 자꾸 앞서서 얘기를 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에 해당 얘기를 하거나 당의 문건을 유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내 신상이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면 전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제명하자고 무조건 요구했었거든요. 표결에서 이기면 여기서 웃고 박수 칠지 모르지만 다음은 집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당을 바로잡자고 비대를 세웠다면 그 세웠던 역할을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두 사람을 정치적 살인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감옥조도 살아봤지만 몸 건강해서 다시 나와서 노동운동 다시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당 여러분들 당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의 당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 보낸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시지만 전 야유 받을 짓 안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똑똑하게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켜보고 있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안 됐으면 떠납니다. 그리고 저는 설사 이 두 당원이 뭐 북한 당국의 정보를 유출했느니 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처벌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단한 내용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졌는데 사실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버럭 성질이니 뭐 변방 출신이니 이런 완전히 개인적인 당원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물론 저는 당사자가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 사이의 단결을 해쳤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관료적 독재 국가인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섬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동지가 그랬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에 북한 당국에 넘겼다 할지라도
북한 당국을 연대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랬을 텐데 북한을 연대의 대상으로 시간 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문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 연대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 있겠는데 북한 당국을 연대의 대상으로 여기냐 아니냐는 토론할 문제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악법이고 법전에서 찢어내버려야 될 쓰레기법이다 라고 다 믿고 지지하실 겁니다. 그 쓰레기법에 의해서 그 희대약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결문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놓은 쓰레기 더미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 판결문으로 가지고 지금 당의 진로, 당원의 생명 지금 비대위는 그렇게 판단했고 당 대의원들에게도 쓰레기 법에 근거한 쓰레기 판결문을 가지고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동당 왜 시끄럽습니까? 분열입니다. 오늘 심상정 비대위안 부결되면 당은 분열된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10년을 걸어오신 분들, 그 사람의 딱지가 자주파든 평등파든 민주노동당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그 하찮은 정당에 선거 때마다 10% 넘게 지지를 표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세력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을 찬성하려고요. 어느 미친놈이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습니까? 저는 심상정 비대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와 역사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우리의 수준이라면 심상정 비대위원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이 안이 실체적 진실이 어떻고 법률적 진실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동지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 비대위원회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정치적 권위가 실종이 되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은 2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바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긴 만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비대위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대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비대위를 바라보고 민주노동당을 바라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당원 동지들, 지지자 동지들에게 우리는 답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53명입니다. 안건 2-1 소위 1심에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 행위인 이 안건은 삭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심 대표는 향후 거취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진보의 새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말로 탈당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가치로 하는 모두와 함께 더 넓고 더 크고 더 강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한다. 2008년 3월 16일 진보신당 창당대회 참가자 일동.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